음, 자, 오늘은 우리 셋이 진행을 할 건데 일단 한 40분 정도만 딱 하고 바로 끝낼 거예요. 어, 자, 화면은 잘 보이는 걸로 네, 어, 화면 잘 보이고 있고 일단 먼저 자, 이 화면을 음, 자, 지금 페이지 보이죠? 이 네, 사람이 그 브렌단 그렉, 그 넷플릭스의 수석 엔지니어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주, 4주차 지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책이 이 브렌단 그렉의 퍼포먼스 튜닝이라고 하는 책이고 뭐 그렇게 관상이 좋아 보지 않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그 엔지니어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되게 착하디었던 사람인 건데 그리고 이미지로 보면 이제 넘겨서 보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책은 바로 이 책이에요. 시스템 퍼포먼스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고 우리의 이 책을 보는 목표를 간단히 설명을 하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 페이지, 이 사람의 홈페이지인데, 그래서 brandongreg.com에 들어가면, 이 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그거예요. 이 사람이 그 넷플릭스에서 그 서버와 네트워크들을 관리를 할 때 자기가 해보니 이렇게 서버의 내부가 이렇게 개층화돼 있고, 이런 그림들처럼, 이런 뭐, L트레이스, S트레이스, 뭐, 이런 등등등등 이런 엄청나게 많은 관측 도구들, 아, 모니터링 툴들이 이용이 돼야만 제대로 된 그 서버의 네트워크의 컨트롤이 가능하고 모니터링 가능하다.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한다. 그러니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그 서버 엔지니어들도 뭐 이런 거를 책을 보지 않고 이 그림을 한 장을 띄워 놓으면 이 그림을 그냥 보면서 쭉쭉쭉쭉 이렇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래서 회의를 해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어, 실력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심 공감을 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한 거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네이버 NHN의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는 서버들과 뭐 원유 투유짜리 그런 서버들과 스토리지와 이제 이런 그 환경을 우리가 1년 365일 내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서버들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렇게 뭐 델을 비롯해서 뭐 HP를 비롯해서 이런 서버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서버의 종류는 다양하게 있지만, 지난주에 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있지만, 이런 서버들이 구성되고 있는 그 부품들을 보면, 그런 부품들은 이 브렌단 그렉이 얘기하는 게 딱 정해져 있다. CPU하고, 메모리하고, 디스크하고, 파일 시스템하고, 네트워크. 그게 전부 다 아니냐. 뭐, 부가적인 몇 가지들 더 있지만, 어쨌든 간에 핵심을 보면, 그런 것들이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서버들의 이제, 에, 그 운영 체제가
설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서버들에 관리하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지만 그 외에 운영 체제도 설치가 되어져 있고 그 운영 체제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리눅스라는 걸로 오늘날 되어져 있으니 결과적으로 서버에서 작업을 하는 운영자나 관리자나 개발자들은 결과적으로 리눅스에 대한 퍼포먼스에 대한 튜닝 정도를 알고 있으면 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월할 것이다라는 주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1장, 2장은 그냥 간단한 소개였고, 지난번에 했던 3장과 4장 부분은 지나갔고, 근데 이제 사실 3장 부분은 OS라고 하지만 그 OS라고 하는 게 이제 리눅스나 그 솔라리스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했죠. 근데 결과적으로 서버에 CPU, 메모리, 디스크,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가 있으니 그 장비들을 돌리기 위한 커널 모듈들이 들어가서 제어하기 위한 드라이버들을 가지고 있는 게 OS이고 그리고 OS가 설치된 이후에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 관찰 도구들을 깔아줘야 된다. 그게 지금 사장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운영체제는 그냥 우리가 깔듯이 까는 거고 그 이후에 뭔가를 성능 관련된 걸 들여다보려면 관찰을 하려면 관찰하는 툴을 깔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사장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CPU를 열나게 만드는 스트레스 프로그램, 그다음에 통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는 탑 계열의 뭐 H탑, 뭐 IO탑 하드를 보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인터페이스 탑 네트워크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뭐그 스테이트 메모리 통계 정보를 보는 거, PCM, CPU 리미트 보는 거, iPerf 그 네트워크 관련된 클라이언트 서버로 접속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이더넷, 랜카드 정보를 보여주는 것, 시스템 통계 정보를 보여주는 시스넷,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랜카드에 대한 스테이트 상태를, 실시간 상태를 보여주는 것, 웨그라인드, 웨그라인드는 이제 그 메모리의 유실, 메모리 할당받고 유실되지는 않았는지 걔네들이 어떻게 그냥 계속해서 이 낭비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다음에 또 스마트 모니터링 툴, 또 리눅스 툴 커널 유저네임 릴리즈, 그러니까 이 커널 단에 그 해당되는 소스 코드와 연관된 기본적인 툴, 이제 이런 것들을 apt-get 같은 그런 명령이나 뭐 yam이나 dnf 같은 그런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하면 관찰 도구의 설치는 끝난다라는 게 이제 4장까지의 얘기였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고 당연히 관찰 도구를 깔아줘야 그 관찰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능이 어쩌다 저쩌다, 뭐 느리다, 뭐 느리면 왜 느리냐 이제 그런 거를 분석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4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5장은 애플리케이션. 물론 이제 CPU, 뭐 메모리, 디스크,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디바이스가 있지만 걔네들이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유발하는 성능을 떨어뜨리는 레이턴시를 길게 만드는 높이 치솟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인 거고 그 사람이 만드는 게 애플리케이션이고 그 실행 파일을 돌려서 문제가 유발될 확률이 가장 높으니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CPU나 메모리가 아니라 일단은 애플리케이션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5장에서 이 브렌단 그레이가 얘기하는 건 네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부터 한번 살펴보자. 그러니까 뭐 시쳇말로 소크라테스의 뭐너 자신을 알라. 네가 만드는 거가 잘못될 수 있으니 너 자신부터 돌아봐라. 뭐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이제 그 애플리케이션이 DB 데이터베이스일 수도 있고, 뭐 IIS 서버일 수도 있고, 아파치 웹 서버일 수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서버, 톰캣일 수도 있고, 뭐 로드 밸런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로드 밸런서가 뭐 프락시 로드 밸런서가 이 패킷을 받아가지고 첫 번째 와스 서버한테 연결을 해준다든지 두 번째 와스 서버한테 연결해준다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로드 밸런스를 한다든지 또 파일에 저장하기 위해서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으니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그 인간의 결과물이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들여다보는 게 오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쉽죠? 그 이제 사장에서 배웠던 그 이런 관찰 도구들을 이용해서 당신의 애플리케이션이 어떤 문제를 유발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들여다봐야 될 걸,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7장부터 12장까지 그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볼 거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게 바로 5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그 멤버들은 이미 개발에 대한 고수 그리고 음, 카톡이 잠깐 왔네. 네, 이동호님은 1시쯤 조인하겠습니다. 1시? 지금 1시 반인데 2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일단 그냥 진행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사람이 네, 뭐 알아야 되는 기초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만드는 그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명확히 항상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산, 당신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그 안에서 for loop을 돌면서 어떤 연산을 수행하느냐, 뿔뿔, 맘마 이런 것들을 수행하는 것조차도 성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할 것이며, CPU가 동작하는 모드가 어떻게 동작을 하느냐 그런 것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OS 운영 체제의 커널이 CPU들을 뭐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설정, 세팅 상태도 알고 짜야지. 세팅 상태를 모르고 코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그렇지 않느냐. 알아야 된다. 설정이라는 것도 세팅. 그다음에 특정 지표. 나중에 문제가 유발돼서 뭐 느렸다 그랬을 때 느린 그 데이터를 딱 내밀면 그 데이터를 또 통계치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개발자라면. 그리고 로그 파일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이며 버전의 미묘한 그런 차이 그거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버그라는 건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해라. 그리고 커뮤니티에 참여해가지고 항상 독립군으로 살아가지 말고 커뮤니티 참석해가지고 대화도 좀 이끌고 우리처럼 또 책도 좀 보고 왜 책을 안 보냔 말이에요. 이 보면 1년에 보는 책이 도대체 몇 권이나 돼. 그러지 말고 책 좀 봐라.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을 좀 갖추는 그런 일들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개발자들한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애플리케이션을 당신이 개발을 해서 그걸 돌릴 텐데 목표는 있어야 되지 않겠냐. 당신이 개발하는 목적이 뭐냐. 어? 이 연봉 많이 주고 개발자들을 뽑아가지고 개발을 시키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일단 목표 의식을 좀 명확히 갖자. 응? 대충 그냥 코딩해가지고 뭐 운칠 기삼으로 운이 7이야, 기술은 3이야. 뭐 이것보다는 내가 만드는 우리 조직이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목적은 빨리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연 시간 레이턴시를 길든 거를 짧게 만드는 게 목적이며 그다음에 스루풋 이 성능이 전속률이 아웃풋이 많이 나도록 그러니까 빠르게 많이 보내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면서 이제 가능하면 그 싸게
가성비 좋은 장비로 빠르고 많이 어떻게 보면 욕심이기는 한데 어찌됐든 이게 이제 목표로 설정돼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니 얼마나 당신이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대충 빨리 대충 많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수치값으로 명확하게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에 준하는 근사치까지 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신이 만드는 응용 프로그램, 당신이 만드는 프로그램의 코드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최적화돼야 되는 부분은 가장 많이 돌아가는 코드. 예. 5만 줄을 짰으면 5만 줄 중에서 어떤 이 클래스의 어떤 메소드의 뭐 어떤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 거의 대부분 그게 범위일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주 쓰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걔가 문제를 유발시킬 확률도 높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또 관찰 툴을 이용해서 당신의 애플리케이션을 어디서 어디까지 관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빅 O 표기법. 대문자 O, 빅 O니까 대문자 O란 얘기예요. 대문자 O로 시작되는 이 알고리즘의 이 속도, 복잡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이 알고리즘 관련해서 내놓은 빅오 표기법이 이렇게 뭐 빅오 원, 뭐 빅오 로그 n 쭉 이렇게 해서 뭐 팩토리얼까지 빅오 n 팩토리얼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리즘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우리 알고리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떤 알고리즘이 어떤 자료 구조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퍼포먼스가 결정이 되는데 그걸 알고 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무조건 그냥 나는 배열 쓸 거야. 뭐 나는 뭐 리스트 쓸 거야. 뭐 이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갈 테니까 어떤 알고리즘을 써서 이런 그 특성이 있으니까 저걸 선택해서 짜야 되겠어. 그걸 이제 개발자가 프로그래머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제일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뭐 제일 해피하다 네 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빅 O1이 되겠죠. 첫 번째 있는 거 뭐 이런 거 왜냐하면 뭐 데이터 입력이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걸리는 시간이 항상 일정한 쭉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100개든 1000개든 만 개든 탐색하는 알고리즘이 쭉 같은 시간에 그냥 이루어져요. 그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생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적건 많건 어쩌든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인풋 관련해서 이 수행되는 이 퍼포먼스가 이 인간의 삶의 퍼포먼스가 쭉 일정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네, 그렇지만 이제 꼭 그렇게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뭐 정비례하는 관계 빅 On으로 되는 뭐 리스트를 썼을 때 당시 만약에 우리 제조 쪽에서 많이 쓰죠, 리스트. 리스트를 썼을 때,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성능은 떨어진다라는 게 정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기본 개념들을 알고 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성능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떨어질 텐데, 그런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관련된 문제에 이제 봉착을 했을 때, 당신은 어떤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가? 바로 이런 거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5.2절입니다. IO의 크기, 데이터를 읽고 write 쓰는데 있어서 얼마만큼 쓸 거냐. 맨날 그냥 그 배열 사이즈, 뭐 버퍼 사이즈 1024로 잡아가지고 1024만 가지고 쓸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1메가짜리나 1기가짜리를 그렇게 사이즈를 고려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선택해서 써야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캐시라는 거 무조건 써줘야 되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버퍼라는 거 써줘야 되는데 버퍼의 크기를 뭐 어떻게 할 거냐.
네? 어떤 구조로 가져갈 거냐, 뭐 서큘러로 구조로 가져갈 거냐, 뭐 그 스태틱하게 정적으로 가져갈 거냐, 동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뭐 그런 것, 그다음에 폴링, 데이터가 들어오는 거를 마냥 기다리고만 있게끔 그런 방식으로 짤 거냐, 아니면 매번마다 루핑을 돌면서 데이터가 들어오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것이냐. 네, 그러니까 폴 함수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동시성과 병렬성. 내가 가지고 있는 CPU 코어는 하나야. 이 하나를 가지고 두 개 이상의 여러 프로세스나 스레드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병렬처럼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런 기법을 쓸 거냐. 그러니까 스레드 같은 거 말하는 거죠, 스레드. 또는 뭐 병렬성. 나한테 가지고 있는 CPU가 네 개인데 이 네 개를 전부 다 동원시켜 가지고 빠르게 병렬로 돌아가게끔 네, 그렇게 짤 것이냐 그런 것들도 개발자가 결정을 할 수 있다. 네, 물론 권한이 있어야겠지만 그렇게 세팅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런 거. 그 다음에 동기화에 대한 요소. 예, 여러 개가 같이 멀티플하게 돌아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우리 보통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 때 락이라는 거, 락을 걸어가지고 메모리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거 내가 쓸 거야. 지금부터 쓸 거야라고 해서 딱 락을 걸어놓고 데이터를 라이트 한단 말이죠. 뭐 그런 기법들도 도입이 돼야 되고 그런 기법이 도입이 됐을 때 락이 되돌아. 안 풀리면 안 된다. 자기가 다 썼으면 풀어주고 다시 락을 걸고 이런 그 스킬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짜야 되고 그다음에 해시 함수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해시 테이블을 만들어서 해시 값들을 가지고 고유하게 유니크한 값들을 만들어내서 그런 것들도 예, 프로그램에 사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비동기 방식으로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면서 루핑을 돌면서 백그라운드로 돌아가면서 어떤 일을 착착착착 진행해 나가는 그런 방식도 예, 우리 요즘 프론트엔드 그 프로그래밍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도 사용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세서 바인딩, CPU 바인딩. CPU가 네개가 있었을 때 이 네개의 CPU가 있고 하나의 중요한 그 흐름이 있었을 때 프로세스가 있었을 때 스레드가 있었을 때 이 네 개 중에 하나의 CPU 갖다가 이 프로세스 하나한테 할당해 줘가지고 이 프로세스만큼은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처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당신이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이 만드는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당신이 선택하는 언어도 올바르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파이썬을 쓸 건지, 네, 고 언어를 쓸 건지, 네, C를 쓸 건지, 네, 올바르게 결정해서 네, 사용해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늘날 말하는 21세기의 프로그래밍이죠. 그리고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지원해주니 최적화 옵션도 써서 에, 애플리케이션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실행 파일이나 어셈블리나 라이브러리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 네, 필요하면 가상 머신을 또 쓰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될 것이며 쓰레기 수집 기능이 가비 컬렉션 기능이 있는 기능은 100%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 네, 그렇게 만들어진 당신의 애플리케이션을 돌렸을 때, 프로젝트가 끝나고 6개월, 1년 뒤에 돌렸을 때 당신의 프로젝트의 결과물이 올바로 돌아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운영팀에서 또는 네, 관제센터에서 관측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관측을 그때 이제 할 때, 사장에서 배웠던 그런 관측 그 툴들을 이용해서 제대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부품들, 프로세스들은 올바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데몬들은 올바로 떴는지, 걔네들이 네트워크 관련된 툴들로 커넥션이 됐을 때 올바르게 커넥션을 해주고 있는지, 웨이트 상태로 빠지지는 않는지, 무한정, 네, 또 로딩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뭐 2분 이상, 5분 이상 로딩 상태로 떨어지진 않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툴들을 이용해서 네,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 이 퍼포먼스 튜닝 관련된 바를렉
병목 지점을, 병목 현상을 딜레이 되는 거를 발견을 하고 병목 현상을 확인했으면 이제 병목 지점, 바를렉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데이터 기반으로 찾아야 돼요.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찾아가지고 그 병목 지점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확인을 해보고 자료 구조를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 알고리즘을 확인을 해가지고 왜 이런 그 레이턴시가 길어지는지 왜 딜레이가 생기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분석해야 된다라는 거죠.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분석에 근거해가지고 해법을 찾아서 물론 뭐 여러 사람들이 회의를 해야 되겠지만 해법을 찾아서 그 해법을 적용을 해서 결과가 좋아지면 손 안 댔을 때 나빴을 때의 결과와 좋았을 때 결과를 디퍼런스를 비교해서 리포트로 만들어서 보고 해야 된다. 문서화 시켜서 남겨놔야 된다라는 것까지가 바로 이 5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오늘 진도가 잘 나가네요. 자, 이게 뭐 이런 서버들이 있었을 때, 뭐 하나의 서버만 한번 기동을 시켜보죠. 관측 도구들을 한번 띄워보기 위해서 간단히 가상 머신을 하나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어, 뭐 이런 게 시간들을 많이 잡아먹으니까 네, 뒤로 지금 뺐는데 남은 10분 동안은 그거를 잠시 보여드리고 네, 종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버에 접속을 합니다. 네, 서버를 켰고 지금 서버에 데브스택이라고 하는 유저로 네, 시간이 10분 남았으니까 충분하네요. 그렇게 해서 네, 관리자 모드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당신이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돌리다가 그렇게 관측을 해야 된다라는 네, 판단이 서서 이제 관측을 해야 될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apt 뭐 인스톨 네, 이동원 님도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apt 인스톨 명령을 가지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열댓 개에 해당되는 네, 프로그램들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트레스라든가 또는 뭐 H탑이라든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또 iPub들이 모두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부 다 깔려 있어요. 이렇게 깔았을 때 이게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자, 시간이 10분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자, 이동호님 음소거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런 관측 프로그램들 탑이라든가 H 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이용을 해서 또 뭐 거의 대부분이 탑으로 끝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또 메모리 관련해서 이제 뭐 슬랩 탑이라든지 네, 또 네, 다 있죠. 또 그래서 탑으로 끝나는 거라든지 또 하나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 관측 도구라는 게 두 가지 계열을 보면 돼요. 탑으로 끝나는 거 아니면
스테이트로 끝나는 거. 스테이트로 끝나는 건 되게 많네요. 그죠? 그래서 인터페이스 스테이트, 랜카드에 대한 상태를 보는 것들,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외부에서 막 데이터 막 쏴주고, 뭐,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네, 또 안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그러면 이게 막 값이 올라가겠죠. 또 뭐, 아이오 스테이트, 뭐 이런 거. 예, 그죠? 아주 기가 막히게 나오죠. 네. 또, 뭐가 있어요? MP 스테이트, CPU에 대한 상태를 보여주는 MP 스테이트. 예, 그래서 빨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중요한 거지. 네, 저런 값들이 이제 연산을 많이 하면, 뭐 압축을 한다든지, 뭐 컴파일을 한다든지, 또 뭐 암호화 시킨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 CPU가 이제 쫙 치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저런 것들을 관측할 때 봐야 되는 뭐 MP 스테이트라든지, 또 네트워크 스테이트, 네트워크에 대한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들을 전부 다 보이는 넷스테이트라든지 또는 뭐, 프로세스 아이디 스테이트, 프로세스들 별로, 하나들 별로 각각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래서 어떤 프로세스가 언제 몇 시에 뭐 어떤 상태에서 뭐 뭘 어떻게 네, 써가지고 뭐 성능이 그렇게 떨어졌는지 뭐 그런 거 보여주는 거. 또 뭐 많죠. PRT 스테이트는 뭘까? 네, PRT 스테이트 네, 별거 아닌가 봐요. 넘어가 디스플레이 어쩌고저쩌고 네, 기능이 별로 없네요. 뭐 그런 거. 네, 그래서 관측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관측 프로그램이라는 건.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 뭐, 사르도 있네. 사르 원의 원, 1초 단위로 이렇게 네, 솔라리스에 있었던 그런 툴인데 뭐 그런 거라든가 VMSTT 가상 메모리가 만약에 뭐 살펴봐야 되겠다. 그럼 VM 스테이트 같은 이런 프로그램을 돌려서 네, 프로세스가 지금 두 개만 있는데 이 두 개가 뭐 수합을 뭐 했는지 안 했는지 메모리 여부는 얼마 남았는지 버퍼로는 얼마 쓰고 있는지 캐시로는 얼마 버퍼 캐시로는 얼마 쓰고 있는지 뭐 그다음에 수합은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정보들 그다음에 이제 뭐 유저 상황에서 또는 뭐 C팀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일들을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통계, 스태티스틱스 정보를 보여주는 네, 그런 툴들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해서 예, 세미나를 마쳐야